요즘 그냥 걷기, 늦게 걷기, 달리기 같은 운동들이 유행을 하면서 무릎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고 걷기를 추천도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얼죽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얼어 죽어도 러닝. 저는 왜 러닝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걷기, 산책, 달리기가 엄청난 최근 일상 속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죠. 요즘에는요,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죠, 당연히. 제가 못하는 거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심폐 건강에도 좋고, 많이 뛰시는 분들 보면 다 즐겁게 뛰지 얼굴 찡그리면서 뛰시지는 않잖아요. 우울증 예방 측면에서도 걷기나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는데, 정형외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걷기나 달리기가 무릎에 무조건 좋다라고 추천드리기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중 때문이에요. 무릎은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고요. 보통 체중이 1kg이 늘어나게 되면 무릎이 부담하는 하중은 4kg이 늘어난다고 하죠. 왜냐하면 충격까지 가니까요. 그런데 하체의 근육이 단단하게 단련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막 걷기나 달리기를 너무너무 무리해서 많이 하게 되면 몸의 하중이 고스란히 계속 무릎과 부담이 되고 충격으로 계속 무릎에 전달이 된단 말이죠. 특히 걷기나 달리기로는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당신은 왜 걷습니까? 왜 달립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살을 빼려고 달려요. 좋아요. 나는 당뇨가 있는데 선생님이 운동을 하래. 좋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단시간 내에 하체 근육을 키운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많이 걸으면 근육이 많이 생긴다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현재 관절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작정 많이 걷기나 달리기가 무릎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실내 자전거, 하체 근육을 키워주는 근력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강화를 시킨 후에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거 진짜 많이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걸으면 좋아요? 얼마나 달리면 좋아요? 20분 걸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런데 답이 없어요. 신체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은요, 내가 운동을 할 때, 운동 후에 통증이 없는 정도가 적절하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운동을 했어요. 20분을 걸었어요. 그땐 좀 불편감이 와요. 나한테 무리가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몰랐는데 20분을 걷고 났더니 집에 오니까 조금 불편하네?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 기준에 따라서 내가 운동량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걷기나 달리기 운동은요, 내 무릎에 무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쭉 내 페이스에 맞게 운동량을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무릎을 망치는 잘못된 운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요, 걷기나 달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릎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 중에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고 충격이 많이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에어로빅 같은 동작 좋은데 충격을 많이 주고 많이 비틀어지고, 이런 에어로빅 동작을 굉장히 격렬하게 한다거나, 등산은 좋아요. 무릎에 근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내 능력치보다 높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 같은 운동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산을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틀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사도가 적절한 산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 경사도가 높은 산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피봇 운동, 탁구, 골프, 테니스, 스쿼시, 한쪽 다리를 고정해서 지지하면서 다른 쪽 다리를 비트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릎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릎이 비틀어지는 과정에서 반월상 연골이라는 무릎에 있는 물렁뼈가 찢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좋지가 않아요. 골프도 요즘에 많이 치시죠. 골프 같은 경우에도 스윙을 할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3배에서 4배까지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잘 치시는 분들, 내가 한 골프 10년쯤 쳤어. 체중을 왼쪽으로 디디면서 치시기 때문에 왼쪽 무릎에 좀 더 부하가 많이 갈 것 같고요. 나는 좀 얼마 안 됐어. 오른쪽 무릎으로 부하가 많이 가게 스윙을 할 테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치는지를 확인을 해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을 없애주는 스트레칭 알려주세요. 무릎 통증을 줄이는 핵심, 무릎 주변에 근육을 키워서 무릎에 집중되는 하중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무릎만이 아니에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관절에 내가 무리가 안 가게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키워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라고 하면 위아래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주면 돼요. 위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무릎을 지나서 붙게 되거나 무릎 아래쪽에서 위에서 붙게 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근육, 무릎 아래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 단련되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가니까 자연히 무릎 통증도 줄어들겠죠. 제가 준비한 운동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그 다음에 종아리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앉아서 다리를 드는 건데요. 다리를 들어요. 다리를 든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젖혀요. 수평으로 드는 겁니다. 수평으로 들어서 발 높이까지만 들어서 이렇게 뒤로 젖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젖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씩 반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운동이 나는 이렇게만 해도 운동이 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는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하나 감고요. 이렇게 젖혀가지고 5초, 이렇게 젖혀서 5초,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허벅지 근육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에 굉장히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장단지를 이완해주는 작용도 해줍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요, 다리를 이렇게 들지 마시고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요. 들고 나서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높이는 마찬가지로 발 높이 정도까지만 들어서 이렇게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요 뒤쪽에 있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꾸준히 앞과 뒤를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반복을 해주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주시면 허벅지 근육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들 계속 까치발 들기를 하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까치발 들기가 지금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까치발을 들 때 종아리에는 힘이 딱 들어오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만 제가 덧붙일게요. 허리에, 뒤쪽에 있는 허리에 힘을 같이 주면서 까치발을 한번 해보세요. 허리부터 아래 하체가 다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까치발을 들되 척추 기립근에 힘을 딱 주면서 까치발을 해라. 두 가지 방법을 운동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무릎에 대해서, 무릎을 많이 걷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작정 걷지 말라, 뛰지 말라, 이게 아니라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가면서 나에게 맞는 양의 운동량, 내가 무릎을 위해서 걷는 것이라든지 뛰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쭉 늘려가신다면 건강한 무릎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생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YK병원의 윤재호 원장이었습니다.